안녕하세요. CN2J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남구에 있는 그 주택, 근린 주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린 주택 같은 경우에 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정확한 아파트하고 이런 시세 관련된 부분 체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방송 진행 전에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시세 위에서 그만큼 현장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정확하게 그 예상가를 측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인 거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타경은 12타경 38170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중복경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중복경매에 관련된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리면 경매 신청자가 2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해서 무조건 경매를 진행하는데, 하나는 지금 주식회사 모모고 하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두 개 경매가 됐는데 뭐 이런 중복 경매 통해서 뭐 진행하거나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은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기준 잡고서 그 외 진행되는 거는 어차피 말소기준 권리 외 문제가 다 변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요 물건은 쭉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한번 보시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362-1번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정가가 기일내역으로 보죠. 네,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19억 2,786만 4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처음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유찰이 됐고, 4월 23일 날 또 유찰이 돼서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시작이 12억 2,930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물건 상세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물건 상세조회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목록 내역 보이시죠? 대지가 380제곱미터니까요 실제로 114.95평 정도 됩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건물 면적이 보시면 1층이 181.48, 2층도 182.48, 지하가 또 188.76입니다. 그래서 총 건축 면적이 166평 정도 되겠네요. 166평. 한 층에 한 54, 5평 정도 나오니까요. 166평 상당히 건축 면적이 높네요. 그쵸? 한번 사진을 가서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요 집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흐릿해서 저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자세히 봐서 한번 보면 침실, 거실, 침실, 지금 1층에만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1층에만 방이 상당히 많네요. 그쵸? 방이 1층에만, 한 층에 전용이 54평인데 방이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거실이 지금 2개가 있고요. 요게 1층 내부 구조도입니다. 한번 다른 사진 좀 볼까요? 네, 이게 지하 1층 내부 구조도인데요. 업무실, 작업실, 사무실, 탈의실,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하는 느낌상 작업실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작업하는 분이 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참고로 이런 단독주택에서 특히 그런 작가분들이 지하에서 작업실을 쓰는 경우도 저희가 좀 그런 경험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건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네, 작업실로 돼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진 보죠. 2층 보면요, 2층도 방이 하나, 둘, 셋 있고,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응접실 있고, 거실 있고, 주방 따로 있고요. 2층에만 봐도 방이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2층만 봐도 상당히 건축이 되게 넓게 건축을 하지 않았나. 거실이 조금 좁을 수도 있겠죠. 방을 이렇게 좀 많이 뺐으면. 그쵸?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위치는 잘 안 보이니까 이따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체크는 해 드리겠습니다. 응곡 어린이 공원 뒤에 있네요. 그쵸? 본건에 대한 전경 사진입니다. 건물은 2009년 2월 17일 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쵸? 건축은 아마 한 4년에서 5년 사이, 5년이 안 된 그 신축 건물인 것 같고요. 인근 환경 사진이죠. 네, 보이시죠? 네, 공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맨 위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본건에 대한 표시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고, 한번 지도를 한번 뷰를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체크한 위치입니다. 축소해서 보면 허닝는 IC 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서울 세곡지구, 그 다음에 세곡 LH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 또 세곡 중학교도 있네요. 동사무소 있고요. 은곡마을 공원이 있고 방중마을 공원,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곡동 사거리에서 양재 방향으로 갈 때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강남하고 상당히 가까운, 수서역하고 가깝고, 이쪽으로 가면 양재 쪽이죠. 아무튼 위치적으로는 뭐 대중교통은 이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차량으로 아니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리상 이 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 9분?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거리상. 아무튼 뭐 600 메다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네,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맨 끝집이라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1층으로 이렇게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여기가 지층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일 것 같습니다. 주변 볼까요? 다 정원이 넓고 좋은데요. 네, 뒤에는 뭐 텃밭 좀 가꾸는 게 있고. 네,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보죠. 아무튼 뭐 주변 환경 거의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다 큰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보다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세를 한번 확인할 수 있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세는
세곡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주택이죠. 단지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시세, 제가 토지 면적 38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380 유사한 게 한 15억 정도 나와 있네요. 15억 5천도 있고요. 참고로 뭐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초급매가 지금 15억에 나와 있고 거의 평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게 114평이니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86년도에 진 거죠.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 같습니다. 예전 단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정원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건물은 새로 다시 져야 되지 않을까. 준공 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 요 한번 볼게요. 거의 비슷한 건데, 참고로 건축이 땅 평형은 거의 비슷한데 건축이 다 85년 노후화된 집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요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 물건은 2009년 2월 17일에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땅값 기준을 잡았을 때 아까 15억 정도가 100평 기준을 잡으면요, 한 평당 1,500만원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만일 나와 있는 게 114평이니까요 곱하기 1,500 시세를 잡으면 땅값만 17억이 됩니다. 결론은 경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82년도 85년도 졌던 노후화된 주택을 일반 매매로 사셔서 리모델링 하고 나가는 비용이 꽤 만만치가 않겠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하시고 나서 입찰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물건에 대해서 추가로 현황조사 관련된 부분 체크를 좀 해보면요, 조금 복잡한 게 많아요. 총 5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두 번째, 5명의 임차인 중에 1명은 확정과 배당 요구가 없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또 한 명, 총 2명이 배당이 없습니다. 전입율만 있고, 상당히 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금 2층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확정일자가 2009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 실수한 부분인데, 네, 전입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가 없는데, 참고로 말소 기준 관리보다 빠릅니다.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관련된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게, 유치권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유치권자가 서한주택 유치권 신고서 제출. 근데 2013년 5월 9일이죠. 근저당권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참고로 유치권 배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유치권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신청이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게 2009년 2월 17일이잖아요 보존 등기가. 근데 2013년까지 돈을 못 받았다. 그것도 좀
말이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경매를 통해서 특히 이런 단위 규모가 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유치권 관련된 부분과 임차인 관련된 부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관련된 부분 다른 경우에는 다 전입세대 전입 일자가 상당히 근저당 설정보다 늦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홍모모 씨라는 사람이 2009년 1월 30일인데 참고로 사용 승인 나오기 전에 벌써 입주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 보시면 소유자의 남편이나 소유자 외 일명이 지금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해관계인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신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 기존에 그 낙찰 관련된 예상 금액을 입찰을 하셔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꼼꼼히 하시고 채권 쪽 관련된 부분 체크하셔서 유치권 관련된 진행 상태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많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물건을 찾으신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 이상 꼼꼼히 입찰 관련된 부분 자료 현장 활동이나 답사를 통해서 물건 권리 분석 다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증금만 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이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라는 거는 그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내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찰 참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 보는 분들은 물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하셔서 입찰을 준비하시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시도록 저희는 계속 매주 추천 방송과 낙찰 사례 방송을 진행하고요. 참고로 또 저희가 지금 경매 강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다 올리지는 않고 조금씩 지금 지금 예상은 한 15편 정도인데 그게 더 늘어날지 줄지는 모르고 지금 한 4편 정도 강좌를 찍었고요. 한 20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송을 보시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